오케이. 그러면 또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신경망의 학습을 이제 하기 위해서 여러 이제 논의를 했는데 여기서 이제 회귀 손실과 이제 분류 손실, 이제 손실과 관련된 논의를 했었고 그리고 이제 최적화와 관련된 논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를 조합하면 이제 신경망 학습을 구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제 소식을 이제 들었는데 지난 시간에는 이제 최적화까지 우리가 이제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실제로 뭐 챗GPT나 이런 것들도 이런 초간단한 방식으로 학습을 하고 있는 겁니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그런데 이 한 가지 난제가 있습니다. 신경망은 전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구성입니다. 예측을 수행할 때와는 달리 학습 시점에서 최종 출력은 손실입니다. 예측에서는 출력층에서 발생하는 값이라는 것과 구별됩니다. 손실이 산출되기 위해서는 정답과 출력층의 예측값을 손실함수에 제공하는 단계를 한 번 더 거쳐야 합니다. 회귀 출력은 마지막 층의 출력을 그대로 채택합니다. 그래서 별도의 활성화 함수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회귀 출력의 손실은 평균 제곱 오차를 주로 사용합니다. 분류 출력의 경우에는 주로 소프트맥스 함수로 마지막 층의 출력을 처리합니다. 소프트맥스 함수로 처리된 값들은 교차 엔트로피 오차 계열의 손실 함수를 사용합니다. 손실은 신경망의 계층들의 가중치와 편향, 즉 학습 매개 변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다 낮은 손실을 발생하는 학습 매개 변수를 찾아가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가능한 낮은 손실을 찾는 과정이 곧 학습입니다. 그런데 이제 요거에 대해서 경사를 구하는 게 쉽지 않을 것 같다. 라고 하는 게 고민입니다. 신경망의 손실함수는 여러 연산의 조합으로 구성된 합성함수입니다. 손실함수의 입력은 정답과 예측값입니다. 이때 예측값은 각 계층의 가중치와 편향, 즉 학습 매개 변수의 함수입니다. 따라서 손실은 특징과 정답, 그리고 학습 매개 변수의 함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징과 정답은 모델에서 주어지는 값이기 때문에 신경망 내부에서는 값이 변경되지 않아서 변수가 아닌 상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학습 시점에서는 가중치와 편향의 조정으로 예측값이 바뀌고 예측값이 바뀜에 따라 손실이 바뀝니다. 따라서 손실함수에 대한 최적화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변수인 가중치와 편향에 대한 경사를 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경사는 모든 변수에 대해 각각 편미분을 수행해 종합한 것입니다. 그럼 이제 뭐가 문제냐? 라고 하면 이런 거죠. 아까 그 우리가 이제 살펴본 이제 그런 이제 예시에서는 요게 이제 x 제곱이니까 여기 이제 도함수 df dx는 혹은 df dw는 2w다. 그죠? 그건 뭐 되게 자명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경사를 구하는 게 이제 고민이 없었는데 자 이제 신경망의 경사를 구해 봅시다라고 이제 보니까는 이게 복잡해요. 그죠? 변수의 이제 개수도 많고. 그래서 이 변수의 개수가 이제 많고 이제 각각에 대해서 이제 편미분도 이제 해야 되고 함수도 이제 좀 복잡한 편이라서 이거를 미분을 이제 하는 게 하기 싫은 일이죠. 그래서 이제 컴퓨터한테 시키는 방법을 이제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떤 함수의 특정 지점 경사는 미분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미분은 두 지점의 기울기에서 지점의 간격을 극한으로 하는 것을 정의로 합니다. 미분은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수식 기호로 미분을 수행하는 해석적 방법이고, 두 번째는 근사값을 구하는 수치 미분 방법이 있습니다. 실제 연산에서는 0이 아니지만 0에 가까운 극한이라는 개념을 표현할 수 없어서 근사치라고 합니다. 수치 미분은 해석적 미분이 어려울 때 사용합니다. 그러면 이제 보겠습니다.
원래 이제 그 미분의 정의 자체가 그죠? 요 이제 어떤 의미의 이제 함수를 요렇게 이제 그 가정한다라고 했을 때 특정 지점에서 이제 경사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이제 h만큼 이제 떨어진 그죠?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 이제 배우잖아요. 요 지점에 이제 그 기울기를 이제 구하는데 이 지점을 완벽하게 동일하진 않은데 극한으로 이제 만든다. 이게 이제 미분의 정의랍니다. 그죠? 근데 그 얘기를 도대체 왜 하는 거야? 라고 하면 이게 그 요 함수가 좀 무서워 보여요. 뭐 예를 들어서 신경망 같은 이런 애예요. 그래갖고 요거를 내가 기호로 미분하기가 조금 힘들 것 같은데? 그러면 그 요거를 이제 하는 대신에 그냥 요 함수의 정의를 활용해서 적당히 좀 작은 값을 이렇게 해갖고 대략적으로 비슷한 값을 하자. 이러면은 대체적으로 비슷한 효과가 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뭔 소리야? 그러니까 요 df dx가 함수가 되게 이제 어려운 경우에 못 구할 것 같아. 만약에 이제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방금 전에 논의드린 수치 미분으로 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함수 f와 그 함수의 변수 w라고 불렀으니까 이제 w라고 이제 하면 이게 fx 플러스 요거는 한 줄로는 안 되겠군요. 두 줄로 이제 써야 되겠습니다. 수치 미분을 f와 이제 그 함수의 변수로서 이제 w라고 하면 fx 플러스 h 빼기 fx fw죠 참. 를 h로 나눠주면 그리고 h를 적당히 뭐 작은 값으로 하면 그러면 이 수치 미분이 어, 해석적인 미분과 근사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이 소위 말하자면 이제 꼼수인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신경망을 구성을 이제 바꾸면 매번 함수가 달라지는데 그럴 때마다 이걸 미분하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실제로 이 수치 미분이 그 원래의 미분값에 이제 근사하는가를 먼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PhD 플러스를 그 df dw를 점선으로 이제 그려볼게요. 빨간색 점선으로 이제 그릴까요? 그리고 수치 미분을 그 함수와 w에 대해서 하고 검은색 이제 실선으로 이렇게 이제 그려보겠습니다. 옐로우로 할까? 얘를 옐로우 점선으로 해보죠. 근사니까.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순서가 제일 중요하다. 그러면 이제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제 이걸 통해서 실제 이제 df dw와 방금 전에 소개해드린 요 수치 미분이 거의 근사한 값을 발생한다는 것을 이제 눈으로 확인하는 이제 과정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는 아무리 무서운 함수가 있어도 모르겠고요. 그냥 그 함수가 얼마나 무서운지는 뭐 잘 모르겠고 그냥 우리는 이렇게 해갖고 미분할래요. 이런 계획을 세우면 신경망이 뭐 바뀐다든지 해도 사실 우리가 머리를 싸매고 이거를 미분하는 과정은 이제 없앨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진짜로 그게 그런가 이제 요 아래쪽에서 이제 보면 이게 실제 미분이 검은색의 실선으로 이제 표현이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수치 미분을 수행한 결과 사실상 겹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이제 겹치잖아요. 그러면 이게 충분히 근사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중학교를 안 나와서 이렇게 이해 뭐
x제곱의 미분이 2x인지 몰랐고, 그래서 요 df dx를 수치 미분으로 한번 바꿔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df dx를 모르겠고요. 그 수치 미분을 f에 대해서 그냥 하겠습니다. 그냥 컴퓨터가 한대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수치 미분으로 바꾸면 이게 어떻게 구하는지는 중요하지 않고 그냥 미분값이 충분히 근사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아까와 같은 효과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결론이 이거죠. 신경망은 되게 무서워 보이는 함수인데 이제는 별로 안 무섭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복잡하든지 간에 나는 그냥 w랑 h를 집어넣고 각각의 변수에 대해서 이제 편미분을 수행해 버리겠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계획은 완성됐습니다. 이제 신경망 학습 절차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신경망 학습 알고리즘을 드디어 구현을 이제 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틀이 필요한데 그 틀은 우리 처음에 이제 정의했던 요 신경망의 이제 구성이죠. 요 신경망 이제 구성을 완전 연결해서는 건드릴 게 없고 이 신경망에서 뭐가 이제 부족하냐면 요 다음으로 이제 fit이 구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너무 멀리 있으니까 요 셀을 복사해서 이 신경망 학습 알고리즘 쪽에다가 이제 붙여놓고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구현하면은 이제 편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이 신경망 학습 알고리즘의 이제 구현 절차로 왔고 사실 완전 연결 정의는 필요하진 않아요. 이거는 이제 그냥 현재 학습 시점에서는 완전 연결의 정의가 필요하진 않고요. 그래서 이제 사실상 신경망에 대해서만 이제 잘 구현하시면 이제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같이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교재랑 이제 싱크를 좀 맞춰 보겠습니다. 좀 소구하면서 갈게요. 121페이지에서 교재는 방금 전에 소개해드린 수치 미분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치 미분을 구현하는 방법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넘겨보시면 127페이지, 129페이지죠. 129페이지에서 경사 하강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다 논의가 됐으니까 우리는 최종적으로 136페이지를 참조해서 이제 학습 알고리즘을 이제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를 이제 공감을 해보죠. 신경망 학습에 대한 기본 지식은 이만하면 충분합니다. 손실함수, 뭐 기울기, 경사하강, 뭐 이런 것들 다 이제 살펴봤는데 이제 신경망 학습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절차고 이거를 반복하는 겁니다. 미니 배치, 경사 산출, 매개 변수 갱신 요 세 가지인데 이 미니 배치는 그냥 연산의 효율성을 위해서 이제 하는 거라서 뭐 어려운 개념은 아닙니다. 이거는 아직 논의는 안 들었는데 이거는 실험적으로 보시면 그 굉장히 이제 자명한 내용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어려운 부분은 이제 우리가 논의했고 이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fit 부분을 이제 구현을 해야 되겠죠. fit 이렇게 이제 수행하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xs와 이제 y를 이제 받아서
살펴봐야 되고, 여기서 이제 그 경사 하강을 이제 사용한다면 학습 횟수를 지정할 필요가 있고 학습률도 지정할 필요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수행하고, 여기가 이제 그 학습 알고리즘인 겁니다. 그리고 종종 이거를 최적화 과정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 코드를 작성하기 전에 얼기설기의 단계를 여기다가 이제 표현해 보면, 첫 번째 이제 미니 배치 선택인데 종종 미니 배치를 이제 활용합니다. 이건 이제 연산의 이제 효율성 때문이고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는 이 손실함수에 대한 경사를 산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경사가 가파르면 손실이 이제 큰 거니까요. 이제 빨리 이제 갱신을 이제 해야 되는 상황이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수치 미분 기반으로 경사 산출을 이제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그 매개 변수 갱신인데, 여기 이제 신나는 부분이죠. 경사 하강을 기반으로 하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빼주면 되는 거라서 대단히 이제 쉬운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제 요 우리가 논의한 것이 이제 2번하고 3번 부분이고, 여기가 이제 핵심입니다. 근데 요 배치 선택 부분은 일단 투두로 놔두겠습니다. 투두로 놔두고 경사 산출부터 얘기를 해보죠. 그래서 이제 이 투두로 놔두는데, 나중에 표기를 위해서 이제 이 지금은 전체 데이터를 X 배치와 Y 배치로 이제 할당하겠습니다. 근데 이후에는 이 중에 일부만 선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냥 두 가지, 그냥 X 배치와 Y 배치가 이제 동일한데요. 그러면 이제 그 경사 산출을 한다는 것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수행합니다. 결국 이제 각 계층의 변수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각 변수들에 대해서 DW 하고 경사 산출을 이제 수행하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변수는 해당 레이어의 매개 변수인 W인 겁니다. 그리고 이제 B도 이제 구해야 되겠죠. 경사 산출. 우리가 이제 W와 B를 따로 이제 구현을 했기 때문에 이 각각에 대해서 이렇게 경사 산출을 이제 수행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바로 갱신을 해버리면 안 되고, 신경망은 매개 변수가 여러 계층에 걸쳐 있기 때문에 이 전체적으로 모든 계층에 대한 경사가 일단 구해지고 나서 한꺼번에 이제 갱신을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중간에 이제 갱신이 돼버리면 안 돼서요. 즉, 층별 경사를 일단 수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층별 경사를 여기서 이제 DW와 DB 이런 방식으로 수집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냐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W를 갱신을 하고 싶어요. 어떤 의미의 그 W 값을 이렇게 이제 갱신하고 싶은데, 이제 기존에 이제 원래 이제 비포 값이 있을 거고, 여기에 대해서 손실과 해당 매개 변수와의 이제 관계가 산출이 돼야 되고, 학습률 같은 게 이제 곱해져야 되겠죠. 근데 이제 요 단계는 이제 3단계 매개 변수 갱신의 단계인데, 이게 되려면 손실과 매개 변수의 관계가 측정이 돼야 돼요. 근데 그게 이제 무슨 말인가 하면, 어떤 매개 변수의 이제 값이 있는데, 그 매개 변수와 이제 손실 간의 관계가 이렇게 이제 돼야 되고, 그러면 이쪽 방향으로 움직이면 손실이 낮아지고, 이 현재 그림에서는 이쪽 방향으로 움직이면 손실이 높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손실이 낮아지는 방향으로 가고 싶은데, 이 두 개의 변화량의 관계를 이 미분으로 이제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낮아지는 방향으로 가고 싶으니까
요거를 이제 빼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레이어의 이제 W에는 W들이 여러 개가 있겠죠. W11, W12 뭐 이런 식으로 이미 이제 N개가 있을 거고, 또 W21, W22 이런 식으로 이제 되고, 그게 출력의 개수만큼 이제 있겠죠. 해당 그 계층에서요. 그래서 이제 요 각각에 대해서 이 편미분을 쫙 다 이제 수행을 해주는 그런 작업을 이 경사산출 함수에서 이제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경사산출의 이제 대상 함수가 이제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대상 함수는 이제 그 매개 변수를 받을 수 있는 형태여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매개 변수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조정이 이제 수행이 되고, 그 해당 매개 변수에 대해서 이제 조정이 수행이 되면 일단 매개 변수를 이제 받기는 받는데 W 또는 이제 B를 받겠죠. 근데 이제 실제로는 여기서는 손실 산출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손실 산출이라고 하는 이제 메소드를 하나 이제 추가할게요. 그러면 이제 어떤 변수를 받아야 되는가를 이제 생각해 보면, 첫 번째로는 이제 이 모형의 출력이 이제 발생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그 요 x 값이 배치 단위로 이제 출력이 이제 발생해 줘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실제로 손실이 이제 획득돼야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손실 함수가 사용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손실 함수가 정답이 있어야지 손실을 구할 수 있으니까 이제 정답도 손실 산출 함수가 이제 받아줘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 정답과 손실 함수가 다음과 같이 모형의 출력과 정답의 관계를 통해서 손실을 산출하고 실제로 이제 손실을 이제 반환하는 이런 어떤 과정을 이제 거쳐야 됩니다. 그죠? 그런데 이 손실 함수가 분류인가 회귀인가 뭐 이진 분류인가 다중 분류인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잖아요. 따라서 이거를 하드 코딩을 하면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고, 이 신경망을 구성할 때 우리가 마음을 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손실 함수를 필요에 따라서 설정할 수 있도록 이제 하겠습니다. 이건 이제 출력에 따라서 보통 우리가 설정을 잘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로스 펑션을 손실 함수로 다음과 같이 이제 받겠습니다. 이건 이제 우리의 책임인 거죠. 어떤 손실 함수를 이제 쓸 것인가가 이제 우리의 이제 책임 영역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알아야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분류하는데 평균적으로 5차 쓴다 하면은 잘 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손실 산출을 하는 시점에서는 이미 신경망 객체가 이제 구성이 됐으니까 여기서 이제 로스 펑션을 무엇이 됐든지 간에 하여튼 이제 그 잘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손실 함수가 다음과 같이 이제 되는 이제 그런 이제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실제로는 이제 그 이 F라고 하는 것은 방금 전에 이제 구현한 손실 산출을 호출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X 배치와 Y 배치를 이제 넘겨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특정한 이제 매개 변수를 이제 전달했을 때 이 경사산출 함수는 이 어떤 임의의 함수에 대한 변수로서 무언가 이제 W와 B 등이 이제 들어온다고 일반적으로 이제 가정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그 우리가 호출하는 함수는 그 함수의 이제 변수 자체를 이렇게 이제 받아줄 수 있는 형태여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실제로는 요 W와 B에 대한 이제 경사산출 자체가 여기서 이제 함수에 대해서 수행이 이제 돼야 되는데, 이 매개 변수가 직접 여기서 이 함수 내에서 사용되진 않아요. 언제 사용되냐면 이 매개 변수가 요
순전파를 실행하는 시점에서 활용이 되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뭔가 변화가 있게 되면 요 손실 산출의 이제 출력이 달라질 것을 이제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사 산출 함수를 이제 다음과 같이 이제 구현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함수가 복잡해도 경사 산출 함수는 결론적으로는 그냥 이렇게 살짝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그 함수가 얼마나 복잡하든지 간에 그냥 이런 식으로 이제 호출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다만 이제 아까 구현한 것과 대비해서 좀 다른 점은 이 W와 B가 아까는 한 개의 변수를 가정했는데 이번에는 여러 개의 변수가 있다는 점 때문에 여러 개의 변수에 대해서 각각 다음 같은 수치 미분을 수행해야 된다. 이런 점을 이제 염두에 두면 됩니다. 그러면 일단은 이렇게 이제 구현을 해두고 그걸 이제 구했다가 칠게요. 구했다가 치면 그 다음에 세 번째 절차는 이제 신나는 절차예요. 이제는 앞서서 이제 구한 매개 변수를 획득을 해서 위우 하고 내려가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층별 경사를 이제 획득해서 이제는 그냥 뭐 고민이 없어요. 기존의 W를 dW만큼 빼주고 기존의 B를 dB만큼 빼주는 게 이제 경사 하강이고 이게 끝입니다. 근데 다만 아까처럼 이제 그 너무 가파르게 갱신되거나 혹은 너무 더디게 갱신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학습의 상태를 보고 학습률을 다음과 같이 이제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거의 끝났고 나머지 부분은 수치 해석적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신경망의 근본적인 부분이라기보다는 뭐 그냥 미분하고 이런 함수들이 필요한 상황인 거거든요. 근데 이제 마지막 한 가지는 뭐냐면 이 학습 횟수가 한 방에 안 되잖아요. 이렇게 한 번 갱신하는 걸로 안 될 수 있으니까 이거를 전체적으로 이제 반복을 하기 위해서 1번부터 2번, 이제 3번까지의 절차를 반복할 수 있도록 이제 하겠습니다. 그래서 학습 횟수만큼 반복하고 어떤 하나의 학습을 에폭이라고 하겠습니다. 이게 신경망 학습 알고리즘의 큰 틀입니다. 나머지는 이 경사 산출이라든지 이런 거는 신경망에 대한 게 아니고 그냥 미분의 기법인 거예요. 미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수학적인 거죠. 근데 그런 수학적인 원리를 활용해서 경사 산출을 하고 매개 변수를 갱신을 하는 거 이런 점은 이제 신경망 학습 알고리즘이고 신경망의 특수한 점은 이제 계층별로 매개 변수가 있기 때문에 그 계층별로 매개 변수를 이제 일일이 끄집어내서 각각 경사 산출을 이제 해줘야 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신경망에서 이제 독특한 점이죠. 그런데 이제 이게 구현할 만하죠. 구현할 만한데 이것저것 이제 필요한 함수들도 있고 뭐 정의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요거를 이제 제가 정리된 형태로 좀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 폴더를 이제 보시면 모듈이라는 폴더가 있어요. 모듈. 거기에 neural.py라는 파일이 있습니다. 이 파일을 보시면 필요한 함수 정의를 제가 이제 다 준비를 해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사 산출하는 거 이런 거는 우리의 솔직히 관심사가 아닙니다. 이건 그냥 뭐 미분하고 뭐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그런 거 이제 준비를 해놨고 보시면
이제 신경망 학습에서 이제 핏 부분, 방금 전에 미니 배치, 경사 산출, 매개 변수 갱신 뭐 이런 부분들을 제가 다 구현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약간 잡다구리한 부분도 구현을 해놨어요. 막 손실을 이제 측정해서 뭐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가 뭐 이런 것들은 그냥 잡다구리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그 다운로드 안 하시고 그냥 바로 복사를 하셔도 상관없고요. 혹은 이제 그게 좀 불편하다고 생각하시면 다운로드를 받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이제 그 이 컨테이너에 올려야 되니까는 요 그 업로드 수행하시면 이제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업로드된 그 함수를 이제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구현이 약간 복잡하다고 느끼실 수 있지만 큰 틀에서 이제 그 살펴보시면 이제 이런 구현 자체는 이제 여기까지 이제 구현하신 부분은 이제 동일하고 그래서 이제 방금 전에 이제 소개해드린 이제 그런 걸 통해서 하고자 하신다면 이거 그냥 다 복사해서 그냥 붙여넣기로 이제 대체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시그모이드 정의도 있고 소프트맥스 정의도 있고 이 소프트맥스는 이제 아까는 이제 사이클런에서 그 뭐 임포트 하는 건데 그 임포트를 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그 임포트를 안 하면 이게 이제 배치 단위로 막 처리를 해주고 이런 점들이 좀 번잡하거든요. 근데 이제 일단은 뭐 저는 이제 구현을 했고 그리고 경사 산출을 보시면 아까 우리가 이제 구현했던 수치 미분하고 비슷해요. 비슷한데 다만 x가 그 여러 개의 w1, w2, wn까지 이렇게 이제 여러 개가 있다는 이제 걸 가정해서 편미분을 수행하는 부분을 이제 구현을 해놨어요. 근데 이런 거는 그냥 수치 해석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이제 관심사에서 벗어나서 그냥 제가 제공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그 뭐 2차원인 경우를 대비해서 제가 이제 좀 고려를 해놨고, 그리고 이제 교차 엔트로피 오차 뭐 이런 것들도 다 이제 정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냥 복사 붙여넣기를 통해서 획득을 하셨기 때문에 이거 버그가 있고 이런 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되겠죠. 복사 붙여넣기를 잘못 안 한 이상. 이제 이 정의를 실행해서 마무리하고 모형을 드디어 구성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신경망을 이제 하시는데 이게 오류가 나요. 그냥 이렇게 하시면. 왜냐면 이제는 이 신경망을 할 때 손실함수를 규정해 줘야 되기 때문인데 교차 엔트로피 오차도 제가 이제 그 구현에 포함을 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차 엔트로피 오차를 다음과 같이 이제 가져오시면 되고요. 설정하면 되고 그리고 이제 교재의 이제 이전 상태와 비교하기 위해서 완전 연결 하는데 이것도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그 한영키 변환이 좀 귀찮으니까 이렇게 이제 FC라고 해놓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784, 50 시그모이드 50 바이 100 시그모이드 100 바이 10 그리고 시그모이드 하면 안 되죠. 여기 뭘 해야 될까요? 소프트맥스 소프트맥스로 끝나줘야 됩니다. 왜냐면 이제 이제는 그 학습을 해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끝내도록 이제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그 우리가 이제 손실 변화를 이제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요. 모델 fit
이렇게 수행해서 우리가 이제 X 트레인과 Y 트레인, 그 트레인 레이블 즉 대문자 Y 트레인을 제공해야 되는데 대문자 Y 트레인은 이제 뭔가라고 하면은 그 원합 벡터로 트레인 레이블들을 변환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원합 벡터로 이제 변환하는 과정이 이제 있고, 그래서 이제 기존의 트레인 레이블들을 이제 바로 전달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위 드릴 이유로 인해서 배치 크기를 지금 이제 적당히 100 정도로 설정하고 학습 횟수를 일단 2번만 해볼게요. 2번이 돌아가는지 이제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학습률을 적당히 보수적인 값으로 정하고 이게 돌아가는가 라고 하는 점을 먼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제가 이제 안내해 드린 그 뉴럴렛.py에 있는 내용을 복사 붙여넣기해서 이제 수행했기 때문에 복사 붙여넣기에 문제가 없으시다면 이제 학습이 이제 진행돼야 됩니다. 그러면 같이 한번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손실 값이 저는 이제 5, 6 정도에서 이제 시작했는데 아니실 수 있어요. 한 12, 이렇게 되게 높게 시작하실 수 있거든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냐? 흑수정보죠. 처음에 시작이 손실이 되게 높은 거예요. 그리고 손실이 운 좋게 낮게 시작하면 이제 금수정보죠. 근데 좋은 소식은 이 손실이 높으면 경사가 가파르기 때문에 그만큼 빨리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왜 보통 이제 흑수저면 노력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금수저면 이렇게 천천히 가도 되잖아요. 그래서 경사가 이제 가파르거나 완만한 거에 이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게 몇 번 이후에는 비슷한 지점으로 금방 이제 도달합니다. 근데 처음에는 무작위로 초기화된 가중치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이제 손실이 처음에 상당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보시면 학습 횟수 이제 그 단어 치는데 학습 한 번에 저 같은 경우에 한 30초 남짓 소요가 되는 것으로 이제 보입니다. 어느 정도 소요가 되시나요? 비슷하신가요?
50초 정도. 50초요? 조금 더 많이 소요가 되고. 지금 이제 참 제가 이제 로컬에서 이제 맥북에서 이제 수행하고 있어서 이게 이제 조금 더 이제 빠른데요. 네. 이 50초 한 1분 정도 이제 그 대략적으로 소요가 되시네요. 이제 두 번 하는데 2분 정도 소요가 이제 되시네요. 그러면 학습이 되는가가 이제 관건인데 지금은 살짝 애매하긴 한데 어쨌든 첫 번째보다 두 번째가 손실이 낮아졌죠. 그러면 어쨌든지 이게 학습이 되는 게 이제 손실이 결과적으로 낮아지면 학습이 이제 되는 방향. 그러면 두 번을 학습시켰을 때 손실이 뭐 저 정도 이제 됐는데 지금 시점에서 성능을 한번 평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을 이제 하기는 했어요. 두 번 시켰는데 그래서 이제 이 시점에서 이제 우리 모형한테 X 테스트에 대해서 아웃풋을 이제 내보라고 이제 했어요. 참, 요거는 이제 제가 복사 붙여넣기 한 거는 이제 되실 텐데 제가 이제 약간 다른 버전을 복사해가지고 완벽하게 이제 동일한 걸로 복사를 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조금 이제 다른 점이 있어갖고 살짝 수정했었는데 저만 할 필요 있고 하실 필요 없고요. 보시면 그 두 번째 했을 때 손실이 이제 8이었는데 이게 이제 그 한 번에 이제 금방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 정도 이제 수행하고 나서 이제 아웃풋을 이제 다음과 같이 하고 그러면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채점을 해야 되겠죠. 채점. 그 테스트는 학습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원하딩 코딩이 이제 필요하지 않습니다. 일단 손실을 구할 게 아니라면 그 채점은 테스트 레이블즈와 그리고 아규먼트 맥스를 통해서 아웃풋을 이제 처리한 이것이 이제 채점이겠죠. 빼기가 아니고 이렇게 이제 되겠죠. 그러면 이제 그 정확도 테스트 데이터에 대한 이제 정확도를 이제 산출하는 걸로 보겠습니다. 그건 이제 늘 하시던 것처럼 이 채점 값을 이제 평균을 이제 내주면 되는 거고요. 소점 두 자리까지 이제 퍼센트로 보겠습니다. 요게 이제 그 모형의 이제 평가죠. 야, 근데 정확도가 이게 뭐 향상됐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그죠? 왜냐하면 학습이 사실상 지금 되는 방향인데 그냥 이제 막 시작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 학습이 훨씬 많이 돼야 됩니다. 얼마나 많이 돼야 되는데 결론적으로 지금 이 배치 크기를 이제 100으로 했는데 이 배치 크기가 뭔지 5분 정도면 충분히 소개가 가능한 간단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배치 크기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드릴 텐데 결과적으로 아까 94%와 95%의 성능을 기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학습이 현재 설정에서 한 600번은 돌아줘야 600번이 아니죠. 600번 세트가 이제 한 1200번에서 한 2000번 정도 가까이 돼야 이게 이제 어느 정도 그 현재 우리가 기대하는 거에 근접해 준다. 한번 정도에 이제 가까워져야 되는데 그 문제가 있죠.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그 지금 현재 장비에서 학습 한 번 하는데 1분 걸리잖아요. 그러면은
300번을 600번을 시키면 600분이 걸리겠죠. 그러면은 10시간이 걸리죠. 600분 10시간 걸리잖아요. 근데 그거를 10,000번을 해야 되니까 100시간이 걸리겠네요. 그죠? 아, 그래서 딥러닝은 GPU가 필요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아닙니다. 이 지금 현재 구현한 신경망은 80년대 신경망이에요. 그때 GPU가 없어요. GPU가 없는데 그때 만약에 지금처럼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면 현재까지 신경망이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성 자체는 맞는데 계산을 훨씬 더 빠르게 하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 논의가 더 필요한데 얘가 왜 이렇게 느리냐 라고 하는 게 첫 번째 논의 사항이고 어떻게 빠르게 할 거냐가 두 번째 논의 사항이에요. 근데 결론적인 키워드를 말씀드리면 5차 역전파를 통해서 굉장히 빨라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오늘 가시기 전에 이 학습을 600번을 걸어놓고 갈 거예요. 600번이나 1200번을 걸어놓고 갈 건데 600번을 걸면 10시간이 걸릴 테니까 새벽 3시쯤 끝나겠죠. 그죠? 다음날 새벽 3시쯤 끝날 거고 그리고 아침에 와서 보시려면 그 한 1000번 정도는 돌릴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학습이 정말로 됐는가 내일 아침에 오셔서 이제 오전 9시, 10시쯤에 이제 보시면 얘가 이제 손실이 막 계획대로라면 손실이 이제 줄었을 거고 그러면 그쯤에 이제 끝날 만한 학습 횟수를 걸어놓고 내일 아침에 오셔서 손실이 얼마나 줄었는가 보고 손실이 줄어든 거에 대해서 이 평가 부분을 다시 수행했을 때 이게 10%보다 더 많이 향상됐는가 라고 하는 점을 이제 확인하실 계획이에요. 네. 근데 그거를 이제 지금 이제 해놓으면 이제 다른 얘기를 못 하니까 지금 뭐지 몇 분 안 남았구나.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내일 오전에 이제 확인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학습 횟수를 이제 1200번을 이제 걸어놓고 갈게요. 그러면은 20시간이 걸리겠구나. 20시간이면은 12시간에 4시간, 16시간. 그거 안 되겠다. 600번만 걸죠. 600번만 걸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600번을 시작해 놓으시고 내일 이 결과를 이제 확인할 예정입니다. 그렇고요. 그러면 이제 요 배치 크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잡다구리한 논인데 이 배치 크기는 변화하면서 좋은 값도 있고 별로 좋지 않은 값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배치 크기가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하는가 이런 점들을 이제 관찰을 이제 할 예정이고 또 이제 이 학습 횟수에 따라서 정말로 손실이 줄어드는가 그리고 손실이 얼마쯤 돼야지 이 성능이 얼마나 나올 것인가 이런 점들이 이제 관찰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일 오전에 다른 문제가 없다면 이게 학습이 되어 있는 상황을 이제 확인하실 예정입니다. 즉 아무것도 우리가 이제 딥러닝과 기계학습을 모르는 상황에서 시작해서 3일 만에 신경망 알고리즘이 일단 학습이 되도록 구현했어요. 그죠? 그것이 이제 우리가 3일 동안 논의한 것의 이제 보람입니다. 그러면 내일 보시면 일단 이거는 보고 학습이 됐다는 사실을 이제 보실 수 있을 텐데 다만 이 연산이 너무 느리잖아요. 그럼 이제 사실상 이제 사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내일 오전 2시간을 사용해서 교재 5장에서 논의하는 5차 역전파를 소개해드리고 실제로 구현할 예정이고요. 5차 역전파를 구현하면 어떤 효과가 있냐? 100시간이 1초로 줄어듭니다. 100시간을 1초로 줄여줄 수 있는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실제로 구현하고 체험해 보셔야지 확실하게 느끼시니까 내일 2시간이면 됩니다. 내일 2시간 만에 5차 역전파를 이제 실제로 이해하는데 30분, 구현하는데 한 1시간 반 정도 소요가 될 것 같고요. 그러면
100시간을 1초로 줄일 수 있는 마법을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오케이? 오늘은 그러면 이제 내버려 돌려놓고 컴퓨터 열심히 일하도록 내버려 두고 우리는 집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